항상 강조하지만 2배, 3배, 딱 100주만 장기 투자하고 음전하면 물 타면서 평단을 낮추고 양전한 상태에서는 절대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3배의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새벽에 영상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못 만들어서 가족들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집 앞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조그만 동네에 사람이 10,000명은 넘게 모인 것 같아요. 저도 일찍 나가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애들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분위기나 보자 하고 나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뉴진스님. 저는 그냥 빠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MC 스나이퍼 형님도 보고 저는 그냥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하하 스컬 조광일 뭐 그런 사람이 왔대요. 힙합을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못 봤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술 한잔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우다가 같이 자버려서 영상 만들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번 주 저의 투자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엔비디아가 모든 걸 씹어 먹은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1,000를 넘었습니다. 왜 나는 2년 전에 엔비디아를 놔두고 인텔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생각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냥 인텔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를 교훈 삼아서 더 넓게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열심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도 인텔이 지금 미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2030년쯤은 돼야 계속 가져가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표현으로는 2030년까지 물려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부럽지만 ETF를 통해서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대 지수는 지난주에 비해서 다우만 떨어지고 나스닥과 S&P 500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기록을 할 뿐이지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020년과 2022년 짧은 주기로 폭락장을 겪었으니까 10년 언저리 주기로 폭락장이 오는 통계가 있으니 2030년에서 32년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폭락장이 오기 전에 3배의 레버리지 종목들을 한번 팔고 한 번 더 점프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텐데 과연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의 마켓맵을 보면은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15%나 올랐어요. 한 주 동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뭔가 나오기는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텔이 여기서도 속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마켓맵에서 항상 여기 일라이 릴리를 확인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 주가가 $800를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거의 2배가 됐는데요. 관심을 갖고 주가와 배당금이 꾸준히 올라가서 나의 투자 성향에 아주 잘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거를 생각만 하고 안 사서 놓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책하면서 이번 주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제가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면은 AI 끝판왕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촉감 가진 로봇 5년 내에 나온다. 제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한다는데 AGI는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작동하는 AI고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몸체를 가진 AI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년, 샘 올트먼은 4년,
젠슨 황은 5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AI가 발전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질 텐데 누가 이익을 얻게 될지 연구를 해서 선택을 잘 한다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봇 기사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1가구 1로봇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고, 좋은 곳에만 사용이 되면 좋겠지만 명령을 받는 수준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피하 구분, 작전 수립과 추적, 암살 대상 식별에 사람을 고문하는 로봇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어요. 조금 무섭습니다. 다음은 한국 땅 부족한데 잘 됐네. 꿈의 기술 개발 뛰어들었다. 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요새 한국경제신문에서 중국 기술의 발전 상황과 우주 골드러시 시대 하면서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 투자는 제가 뭐라 할 건덕지가 없어서 그냥 넘기고 있고요. 우주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달 헬륨3에 이어서 지구 밖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내용인데 우주 태양광의 원리는 우주에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지상에서 전파를 흡수해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안테나를 렉테나라고 한대요. 그 렉테나를 향해서 전자기파로 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렉테나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제가 풀어놓으려니까 어려워요. 아무튼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기록을 남겨둡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는 엔비디아 기사를 뺄 수가 없죠. 천비디아 만든 황해 매직, 새 시대 이끌 AI 칩 나온다. 많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고 기사 기준 엔비디아의 시총이 2조 3,350억 달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1,990억 달러, 애플이 2조 9,270억 달러에 이은 3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가만히 있는 것을 기준으로 37%가 오르면은 시총 1위가 된다고 하는데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지 아닐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비상 걸렸는데 노조는 투쟁한다면서 도심에서 떼창 하면서 기사가 났는데 제가 아들 계좌에서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영상도 올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만 팔고서도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인지를 잠시 동안 생각했는데 그냥 모든 것을 떠나서 이 기사를 보고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업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연예인 불러다가 공연하고 뭐 뉴진스님이야 워낙 뭐 걔는 뭐 돈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YB랑 에일리는 거기 가서 노래를 왜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그냥 정신이 나갔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런 집단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사 스크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인 쪽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난주보다 조금 상승해 있고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신흥국들 주식도 오른다는데 한국 주식만 안 오르는 느낌? 다음으로 저의 미국 계좌는 지난주 21%에서 26%로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모든 종목이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여기 속슬이 지난주 107%에서 135%가 되면서 덩달아 수익률이 좋아졌기 때문에 3배, 특히나 기초지수가 아닌 반도체 3배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안하면은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다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다면 다음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마이너스 종목을 위주로 사팔사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2배, 3배를 100주씩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물타기를 한 수량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밑에 테슬라 2배, TSLT 물타기한 수량 중에 100주를 매도했고
평단보다 내려간다면 다시 평단을 낮추기 위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분위기상 테슬라가 바닥은 찍은 것 같지만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물단지였던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 조금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내리기 위한 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수량을 유지하면서 아주 소소하게 4848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샀던 물량을 이렇게 목요일에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에다가 매수를 걸었는데, 자고 있는 동안 또 체결이 돼서 금요일에 상승을 하길래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아래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자고 있을 때 체결이 됐습니다. 덕분에 평단 자릿수가 1.5달러에서 1.4달러로 숫자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서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5% 떼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삼슬라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거의 변함이 없는 0.56%로 양전이 됐는데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배 TSLT와 마찬가지로 삼슬라 역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고 평단 밑으로 내려가면서 매도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삼슬라가 테슬라 고점일 때 아니면은 어중간한 가격대였을 때 매수를 했다면 이런 시도조차 위험하겠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들어왔던 21달러 밑은 충분히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4848을 하려고 하고, 양전을 하면 다시 파랗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음전을 한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기뻐한다는 게 조금 변태 같기는 하지만 저는 테슬라 레버리지 역시 2030년을 바라보고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올해 가져갈 주식을 평단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3배, 더구나 본주조차 변동성이 큰 테슬라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수량을 늘리기는 부담이 되고요. 제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만 짊어지려고 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2배, 3배, 딱 100주만 장기 투자하고 음전하면 물 타면서 평단을 낮추고 양전한 상태에서는 절대 불타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3배의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테슬라 레버리지는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TQ 속슬은 제 기준에서는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슬을 최고점에서 사서 대폭락을 맞아본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도 이렇게 삼슬라는 소소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냉상자 이슈로 매수한 국내 주식 역시 같은 방법으로 4848을 시도해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신경을 쓸 겨를과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가져갈 주식은 평단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는 해야 할 것 같고, 매주마다 입 아프게 말씀드리는 은행 예적금 대신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2022년 2월 매수하고 방치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인데요. 지난주에 55%였는데 이번 주 또 이렇게 57.96%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만 올려도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에 양보하고 오랫동안 투자한다면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와이프랑 나눴던 대화인데 와이프가 올해 수익을 실현한 게 200만 원이 넘어서 양도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벌어서 세금 내면 좋은 거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기록한 거를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으로 까먹기만 해봤지 돈을 벌지 못했던 저희가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벌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이게 좋다더라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라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당장은 이 수익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오랫동안 투자 여행을 해야 할 저의 계좌가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드리치 슈퍼 개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주에 투자 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